오늘은 영아의 엄마와 아기의 애착관계와 발달하는 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발달하는 뇌에서 피어나기와 가지치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영아기를 거쳤고 어느 발달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죠. 그래서 영아기의 엄마와 아이의 애착관계, 굉장히 인생의 기초가 되고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유, 원인,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아는 건강한 가족 안에서 숨쉬고 먹고 또 울고 웃는 그런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애착을 이루면서 살죠. 그런데 이 애착은 아기와 부모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덕분에 참 수월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또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모는 아기의 생리적 정서적 상태를 빨리 알아차리고 아기에게 민감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반응을 해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 충분하게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뇌를 발달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자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아기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 이상, 그거를 넘어서 부모는 아기와 함께 춤을 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출 때는 한 스텝 한 스텝 정확하게 반응이 늦지 않게 해주지 않으면 발을 밟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니얼 스톤이라는 자는 하버드 대학의 인지연구센터에서 영아와 엄마가 친밀하고 안전하게 의사소통하는 그런 장면을 녹화를 했어요. 그 녹화한 후에 타이밍과 서로의 표현을 정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말과 표정 또는 접촉이 지닌 리듬 또 표현의 변화, 이런 것에 아기는 굉장히 민감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의도를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화에서 그것을 증명을 했는데요. 참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 후에 이제 스톤은 영아와 엄마가 어울릴 때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패턴,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 조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또 생후 첫 1년 동안의 행동 발달을 추적하면서 영아가 직관적 양육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엄마는 서로의 정신 상태를 역동적으로 소통하면서 율동적이기도 하지만 선율적인 속성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것을 음악적이라고도 부르고, 또 구조된 아기와 엄마의 친밀한 관계를 어떤 원형적 대화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눌 피어나기와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어나기란 영아, 신생아의 두뇌가 발달함에 따라서 신경계의 시냅스의 초기에 발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어나기, 블루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아의 한정된 정신운동 능력이 어떤 영아가 경험을 기다리면서 아주 수동적인 용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아의 뇌 구조가 발달하려면, 피어나려면 내가 예측하고 기대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고 기대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그거에 따라서 특정한 신경 조직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이란 엄마, 즉 1차적인 보호자와 정서적 신호를 주고받는 아이의 그 자연스러운 능력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정서적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 읽어내는 아동의 그 능력의 질이 바로 엄마와 아동의 유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대인적 관계들, 모든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단계에서 관계하는 것들의 무의식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인적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대인관계 말고 다른 것에서 채워 넣으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감정의 능력은 뇌 기능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뇌는 환경을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반응, 즉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인지 내가 도망을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뇌가.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은 기억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일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 또는 신념, 소신을 형성하는데 정신활동이 중요한 조직인자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은 엄마와 유아 사이에 즉각적인 언어를 제공하고 정보 교환하는 매개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연계가 감정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감정과 기억의 장소가 바로 변연계이기 때문에 변연계를 뇌의 중요한 장치로 보죠. 그래서 애착도 또한 이 변연계가 강력한 매개자가 되고 복잡한 뇌 기능을 조직화하는데 아주 교차로에 있어요. 그래서 학습 관련이 있고요. 이런 그 모든 정보를 변연계에서 암호화하고 저장되어서 중요한 대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동기와 지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대상이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약탈자가 될 수도 있고 결혼 파트너, 뭐 연애 파트너, 뭐 동료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예를 든다면 이 영아 시절에 오른쪽 왼쪽 눈에 시각을 아이들이 그 경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모비를 달아주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생후 4개월째 모비를 달아주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리 지각이나 두 눈의 어떤 조화를 획득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외국어의 습득이 참 좋은 예라고 하는데 5세 이내의 아동의 뇌에 다국어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권에서 살았다면 뇌는 이러한 기회를 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나중에 배운 저로서는 지금도 외국어가 참 나의 적이라고 할 만큼 참 괴로운데 저희 아들이 만 2살 때 미국에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습득하는데 좀 수월해 보인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 학자들은 외국어나 이런 것도 미리 노출이 되면 뇌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생후 1년 동안에 경험하는 초기 애착 관계의 질, 이것은 정서적 관계의 핵심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아의 뇌구조는 아주 수용적이기 때문에 애착 경험의 질에 의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나 애착 유형이 유아의 뇌 안에 일단 정착되고 나면 이것들은 제거하기가 어렵고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살면서 정서적인 외상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애착 관계를 맺죠. 그래서 이런 관계전 핵의 영향을 영아 때에 이미 형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없애거나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영아 때 우리가 양육자라면 또 내가 어떤 애착을 형성했을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피어나고 가지치기를 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는요, 만일 이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에게 적합한 그런 환경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바로 가지치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시냅스의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약을 적당하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냅스의 잠재력이 상실되고 신경회로들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험이 제공되는 정도가 굉장히 발달하는 뇌에 중요하고 신경의 성장에 반응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제공되지 않는다, 부족하다,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큰 신경기질을 갖고 있던 아동의 뇌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신경기질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지속되면서 영아가 언어, 소리, 표정에 더 많이 노출되고 적당하게 노출되면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지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간관계, 엄마가 미소 짓는 것, 얼러주는 것, 까꿍하는 것, 발가락을 만져주는 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어나게 되지만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렇다면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신경회로의 연결들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양안시각,
언어 발달, 음악적 재능, 애착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후 4개월간 새끼 고양이도 시각적 자극이 박탈되면 거리 지각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그런 실험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이 그 시기에 제공이 결핍이 된다고 해도 뇌는 계속 발달은 해요. 발달하지만 남아있는 신경 구조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애착을 발전시키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애정에 굶주리게 되고 또 애정과 다정한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거짓된 자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지나친 자기애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어느 발달 단계에 있든지 어떤 쇼핑 중독이라든지 인간관계 외에 다른 방법에서 이런 관계를 추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있고 심지어 뭐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지 않겠냐, 완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 쪽에 장기적인 분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어머니의 상실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또는 분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이에게 신체 질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게 마음으로는 절망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잘 성장하지 못하고 체중도 줄고 그래서 또 어른들도 심장 질환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면역 과정이 굉장히 많이 동요되고 배우자 사망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영아의 그 욕구 또 긴장하는 것, 기쁨 이런 다양한 신호를 영아가 표정과 울음과 또 소리를 통해서 보낼 때 또 어떤 엄마들은 막 지나치게 이런 과잉 반응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부모 또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엄마는 충분히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생후 1년 무렵에 엄마와 아기 둘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양과 질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영아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한다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최근에 나온 영아 마사지라든지 저희 그 치료 놀이의 기본이 되는 터치 또는 노래 불러주기, 눈 맞춤, 흔들어주기, 안아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아에게 필수적인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엄마의 역할에 명심해야 될 요소라고 이렇게 하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